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뭐 잘라내라, 뭐 줄여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은 방향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불편해진다는 거는 중년기가 가까워질 때쯤 돼서부터 자기 본성들이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각자 인생에서 좀 고달프니까. 그리고 각자 인생의 성장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냥 거리를 조금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피하게 되는, 거리를 아주 많이 두는 친구인데 돈 문제까지 얽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소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잘 오셨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흔히 평생 친구라는 말을 쓰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 평생 친구로 둬야 하는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보통 저희가 뭐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특히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짤 보면 뭐 잘라내라, 뭐 줄여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정신 건강과 그리고 더 나이 들었을 때, 즉 노년의 행복, 그리고 평온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은요, 심리적인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좀 못난 모습을 보여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 친구 앞에만 서면 굳이 내가 잘난 척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나 회사에서 잘 나간다 그러고 공부 잘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 좀 힘든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그냥 편안한 친구. 왜 친구들 여러 만나고 나면 집에 갈 때 이렇게 영혼 털린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좀 충전된 것 같은 느낌. 이게 심리적 안전지대가 된 사람의 특징이죠. 두 번째 평생 친구의 조건이라고 하려면 내가 잘 나갔을 때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인가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당연하죠. 인지상정이에요. 그건데 형제라도 그렇고 심한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가 뭐 잘 돼도 샘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S전자의 자손들을 샘내는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다 가질 수가 있냐고. 뭐 좋은 부모의 뭐 경제적인 안정성 플러스 자식이 또 대학교도 잘 간다며. 뭘 부러워해. 근데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 나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질투를 느끼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잘 됐다. 너 정말 수고 많았구나. 고생 많았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죠. 이런 친구들은 성숙한 자아를 가진 거예요. 물론 나한테 주로 그럴 수도 있죠. 나랑 친구니까. 나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싶어요. 세 번째 평생 친구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건 좀 현실적인 건데 나랑 가치관이 좀 비슷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취미가 같은 거는 꼭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축구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취미가 같아도 좋지만 취미가 같은 것보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은 방향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직함, 그리고 뭐 성실함,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무슨 지켜야 될 예의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약간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 거리도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가치가 친구들끼리 좀 비슷해야 갈등이 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기분도 별로 안 나쁘고. 잘 지내다가도 술 한잔만 하면은 뭐가 틀리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면서 싸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관이라든지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분야는 사람마다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뭐 안 건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걸 안 건드리면서도 나머지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평생 친구의 조건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평생 친구라는 조건이 제가 되게 공감이 되고 하는데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불편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평생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불편해진다는 거는 어쩌면 어렸을 때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만난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떤 사회 인간관계나 뭐 경제관계나 또는 학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만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 배경도 다르고 또는 성격도 달라도 어린 시절에 같이 구슬치기하고 자전거 타고 턱걸이하고 이러면서 놀았던 친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세 가지 조건 정도만 돼도 일정 나이까지는 평생 친구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중년기가 가까워질 때쯤 돼서부터 자기 본성들이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각자 인생에서 좀 고달프니까. 그리고 각자 인생의 성장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잘 나가고 어떤 친구는 잘 못 나가고, 그리고 마음의 성장 속도도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를 피곤하게 해서 이제 피하게 되는 친구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런 친구들은 에너지 뱀파이어들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좀 쏟아내. 자기 하소연하고 세상 힘들다 그러고 내 회사는 너무 후졌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냐 뭐 힘들겠다 뭐 이러고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공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도 공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 오래 만나다 보면 내 마음의 잔고, 내 마음의 창고까지 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슬슬 피하게 되죠. 두 번째, 평생 친구였는데 이제 좀 피하게 되는 친구들이 안 그러던 애인데 나이가 좀 들면서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깎아내려. 주변 사람들도 깎아내리고 심지어 나까지 좀 깎아내려요. 은근히 깎아내리고 이렇게 우월감을 확인하는, 자기가 좀 잘난 것 같은 티를 자꾸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야, 너 그래가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러면 그러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조언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비난을 하는 거죠. 네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취를 깎아내리는 거죠. 과장 승진을 했는데 야, 그 회사 과장 승진 해봐야 뭐 월급 한 5만 원 더 주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 중에 사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저랑 친한 친구긴 한데 제가 이제 의대 갔을 때 막 저녁 먹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의사 되는 게 좋냐?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은근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대의대 나왔는데 야, 그러면서 야, 누구누구 자기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 야, 누구누구는 서울대 의대 갔더라. 뭐 이러면서 교묘하게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나를 조금 이렇게 밑으로 깎아내리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평생 친구지만 약간은 좀 피하게 만드는 친구 유형인 거죠. 세 번째인데 그냥 거리를 조금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피하게 되는, 거리를 아주 많이 두는 친구인데 필요할 때만 찾는 인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연락이 없죠. 평소에 자기 잘할 때는 알아서 잘 살아요. 심지어 전화도 안 돼. 카톡도 안 돼. 익십이라 그러잖아요. 연락이 없다가 부탁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마음이 좀 쓸쓸할 때, 본인이 공허할 때, 뭐 밤 10시 반, 11시, 뭐 심지어 12시 다 돼서 전화하는 거지. 약간 취한 목소리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그러는 건 좋은데 왠지 나를 인격체로 내 입장을 고려해서 나한테 대하는 게 아니라 왠지 나를 좀 본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은, 막말로 그거죠. 내가 뭐 지 엄마야? 지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해? 한두 번이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게 좀 더 나이가 들면 돈 문제까지 얽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점점 피하게 되는 친구들이라 할 수 있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내 에너지를 뽑아가는 에너지 뱀파이어. 두 번째가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사람. 세 번째가 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렇게 피해야 할 유형의 친구와 손절하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예 안 보는 경우, 정말 100%안 보는 경우야 뭐 완전히 뭐 싸움을 하든지 해서 그냥 아예 안 보면 되니까 그걸 손절이라고 보통 그럴 텐데, 손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관계 다이어트, 관계의 재배치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점진적으로 거리두기입니다. 왜 영화 찍을 때 카메라가 가까이 갔다가 뒤로 점점 빠지잖아요. 그 전문 용어로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칼의 관계를 끊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칼의 관계를 끊으려면 약간 리셋 버튼 누르면 갑자기 엔진이 콱 서야 되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어. 좀 시끄럽고. 그래서 그거를 좀 피하려면 그냥 천천히 만남의 횟수, 그리고 빈도, 그다음에 연락하는 숫자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핑계가 많죠. 내가 요새 바빠서, 오늘 저녁에 직장 내 회식이 있어서, 아니면 출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못 만나는 경우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도 사실은 눈치가 있으면 알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적 거리를 약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던 친구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의 비중을 조금 낮추는 거죠. 그 친구 입장에서도 나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을 하던 뭐 나를 그냥 깎아내리는 사람으로 사용을 했던 간에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들어있던 것도 약간 퍼센티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정서적으로 방어막을 좀 세우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만나긴 힘들어. 사실 오래 만났던 친구들이라면 만나야 한다면 속마음을 깊이 공유하진 마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도 속 얘기 안 하는 경우에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랑 좀 관계가 좀 서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직장 내 취직 문제나 이런 것들 잘 안 되고 있을 때 뭐 사실 그런 것까진 굳이 얘기 안 해. 또는 뭐 동생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굳이. 근데 꼭 그런 거 꼬집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야, 누구랑 어떠냐? 너네 회사에서는 뭐 너는 지금 승진 언제 한대? 뭐 이런 걸 꼭 꼬집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하고 나면 마음에 상처를 더 입죠. 이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대화 주제 자체를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주제를 잡으시면 돼요. 신문으로 치면 사회면에 나오는 거, 날씨, 뭐 뉴스, 연애, 가벼운 뉴스를 좀 스몰 토크 정도로 한정 짓는 게 어떨까 싶어요. 미국 사람들 스몰 토크 할 때 가수 얘기, 정치 얘기, 뭐 사회 얘기, 뭐 유명 인물 얘기 이런 거 가지고 뭐 학교 얘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스몰 토크 한다고 너무 인간관계가 가볍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기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정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거죠. 동요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데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 하다가 나한테 꼭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면 맞지 꼭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긍정의 사인을 주면 저한테 더 해요. 그리고 저랑 의견이 안 맞거나 저를 좀 살살 감정적으로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흥분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마음에 칸막이를 치는 연습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잘 노는 연습을 하세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 자신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밖에서는 천상 호인 소리 들으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웬만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는 본인 스스로한테 되게 가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혼자 지내도 돼요. 혼자 나 보고 싶은 영상 보고 혼자 나 보고 싶은 책 읽고 아니면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시간도 편안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의 즐거움을 깨달아 보자. 억지로 피곤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꼭 그 사람 아니어도 나랑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천지 빼가루예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만의 평생 친구 구별법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저만 해도 이제 중년 나이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몇 가지 자기만의 요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나름 이쪽으로 마음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인지. 왜 그런 노래 아시죠? 무슨 선전에 나온 거. 말하지 않아도 좋아. 좋은 친구들 사이 그리고 좋은 가족 사이에서는 아무 말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각자 소파 한 구석에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편안히 하고 있어도 서로 헤어질 때는 재밌었어 그러고 헤어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면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관계. 그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도 편안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순간에 서로의 영혼이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동이 공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일만 하고 있어도 편안한 관계인지 첫 번째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괜찮은지를 체크합니다. 어떤 친구랑 같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너그럽고 좀 더 점잖고 조금 세상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막 그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랑만 있으면 막 세상 욕하고 나도 모르게 누구 뒷담화하고 비판적으로 변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죠. 좋은 친구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을 만나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걸 느끼게 됐어요 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괜찮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의 겨울을 함께 견뎌줄 사람인가? 성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남들이 다 나 훌륭하다 그럴 때 오는 사람 많아요. 그 왜 가끔 TV에서 갑자기 스타로 뜨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예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또는 뭐 평범한 분들도 갑자기 확 뜨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 말고 낙엽 지고 바람 부는 아주 추운 겨울. 이거 인간의 삶으로 따지면 실패하거나 상실을 했을 때잖아요. 그럴 때도 옆에서 그냥 같이 차 한 잔 내주고 묵묵히 앉아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다 사람이라서 나 힘들다고 내가 겨울이 왔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옷 벗어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줄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묵묵히 차 한 잔 같이 마셔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편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아닌가 좋아요. 왜 그 서울 대기업 그 자가소유 김부장 그 드라마 보면 회사 잘리는데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어주고 잔소리 많이 해주는 그 건물주 친구 하나 있어요. 그런 친구 같은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일화 하나 생각 안 나세요? 좋은 친구인지 알아보려고 무슨 나무 토막 하나 이렇게 거적대기에 싸서 지게로 메고 가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거 같이 도와주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문 닫아버리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옛날 이야기. 한국의 아주 오래된 민화가 기억이 나네요. 세 가지입니다. 가만히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괜찮게 느껴지는 사람, 인생의 겨울에 차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러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법과 구별하는 법 그리고 나쁜 친구와 거리 두는 법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고 어려운 질문이다. 일단 네가 좀 쓸모가 있어야지. 그리고 네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죠. 나는 쓸모도 없고 나는 인간적으로도 그냥 핫질인데 좋은 친구만 만나기를 바라면 그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현실적으로, 이건 정신과 의사가 할 말은 아닌데 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도 역시 본인이랑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본인이랑 같이 있으면 본인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고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같이 편한 사람을 친구로 찾고 있을 거예요. 나 스스로 그 사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하세요. 요령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 존중을 좀 하세요.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은지, 지금 감정적으로 좋은 일은 없는지 칭찬을 하거나 위로를 해줄 결심을 하고 만나면 어떨까 싶습니다.